시간이죠. 선배 도시입니다. 지금 춘천에서 문화도시 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밀양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승진 센터장님 나오시면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즐거워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무실 탈출해서 오는 길에 휴게소를 한 번도 안 쓰고 바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한테 이렇게 요청하셨던 주제가 도시가 모두의 얘기살롱이 된다면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또 주신 이유가 저희 춘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가장 밖에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문화도시가 여러 군데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도시만의 특별한 사업이라는 게 솔직히 없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포맷이 비슷한 유사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도시에 있는 사업 포맷 중에 이건 우리 거 같은데 하는 사업이 대부분 다 이 도시가 살롱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밀양에서 강의 요청하신 것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좀 해달라고 말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은 저희 도시가 살롱 가장 최근 포스터인데 느낌이 좀 오시나요? 어떤 느낌인지? 저 도시가 살롱의 어떤 프로그램은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저걸 지금 4번째 만든 포스터인데, 포스터가 요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나오긴 합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 시민들도 가장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왜 많이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느냐? 저희 이제 뒷부분에서는 저희 춘천이 갖고 있는 전환문화도시의 컨셉이나 실제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궁극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흔히 요새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퍼를 신고 나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그 공간에서 문화를, 그리고 나와 취향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만들어지고 무언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만들어진다. 그게 예를 들면 도시가 살롱의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저희는 춘천 곳곳에, 그리고 뒤에 이제 저희가 또 강조하는 단어가 10분이라는 단어입니다. 10분. 즉 10분 안에 뭘 만나게 해주겠다? 문화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만나는 메인 거점이 바로 이 살롱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주로 드릴 겁니다. 일단 이 모두가 어쨌든 이 모두의 얘기 살롱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모두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외면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모든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문화도시 사업들이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민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떤 행사를 하든 문화 관련된 활동을 하든 그냥 시민들을 어떻게 했어요? 동원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분 한 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 아니면 그 분의 삶 주변에 어떤 활동과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문화도시 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흔히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도시문화 거버넌스의 구조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이 정책 안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밀양 같은 경우도 지금 3년째 이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아마 질리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버넌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같이 해야 되는 뭔가 그런 느낌으로 또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또 하겠지만, 이런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우리 도시 안에서의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시청에 계시는 대장님이나 팀장님,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문화도시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들까지 거버넌스를 할 마음의 준비, 아니면 태도, 아니면 또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저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뭐만 얘기해요? 거버넌스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거버넌스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사람들을 동원하는 방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아니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가 기득권이 없는 자들을 계속 동원하는 방식들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버넌스라는 게 또 뭔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된 내용들을 집행하는 과정들도 있는데, 이미 그런 형태들을 우리 시 안에 곳곳에 다 깔아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거버넌스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보통 조례에 있으시잖아요. 그죠? 밀양에도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보면은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는 누구누구로 선임한다. 그리고 임기는 대부분 2년.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버넌스가 자문도 하고 어떤 조례에 의해서는 의결도 하는데, 이 위원회가 잘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예, 잘 안 열려요. 그리고 그 안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사람, 누구냐면 우리 대부분 이제 시의 주무관님인데, 그리고 주무관님이 예를 들면 그 계에서도 가장 좀 낮으신 분이잖아요. 계급적으로는. 이분이 이 위원회를 소집할지 말지를 뭐 과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 지시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이 거버넌스, 이 위원회를 작동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모여가지고 주로 뭘 하냐?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밥 한 번 먹고 사진 한 번 찍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거버넌스 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버넌스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앞서 그런 위원회를 결국에는 잘 활용하고 잘 작동시키려면 누가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물론 지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야, 회의 소집해. 근데 그 회의를 소집하는 거는 어떤 굵직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아마 하는 형식이 될 것 같고요. 주무관님들은 늘 일상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는 문화재단이니까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으로 바꿔보면 사업 담당자들이 일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 위원회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들을 문화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험해 보자. 이런 생각들로 저희들은 좀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도시 전반으로 확대를 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버넌스가 그래서 뭐야? 라고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거버넌스 검색해보시면 무슨 백과사전, 행정학사전 뭐 이런 데서 좋은 말들로 어쨌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 뭐 공공영역체계라는 말도 있지만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인 협력 구조, 요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그리고 이 사이에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이 권력구조가 어때야 돼요? 수평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는 일들은 협력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단어들을 좀 놓고 그럼 저게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몇 가지 관점들을 좀 우리 안에서 한번 세워보자 라고 했을 때, 문화도시 사업을 보통 그 정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가 종합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한번 문화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 기획 프로젝트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거기에 이제 문화기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랬을 때 문화기획이라는 단어는 뭘 얘기를 하느냐? 문화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찾아 눈에 보이는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 이거 어디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춘천이 그냥 직원들하고 워크숍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끼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즉 문화도시에서의 문화기획은 문화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찾아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뭐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프로젝트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것이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뭐로부터 출발하자?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욕구로부터, 그리고 동기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즉 우리가 뭔가 결정해놓고 판을 짜놓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방식이 아니라 뭐 좋아하세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당신의 일상의 주변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면서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 욕구들을 좀 끄집어내는 데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던진 횟수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가 한번 될 텐데요. 그래서 과정으로서의 전환, 그 속에서 쌓아가는 경험과 가치, 그 합이 모여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욕구로부터 동기로부터 출발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굉장히 지난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는 문화도시 센터가 별도의 조직으로 있지만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도시 센터가 문화재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춘천문화재단은 2009년에 설립돼서 한 10년 정도 된 문화재단이었습니다. 즉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가 돼 있냐면 관료화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경직성도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재단들도 누구처럼 일을 하죠? 행정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요. 규정과 법과 원리,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굉장히 귀찮은 일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우리 습관으로, 즉 태도로 받아들이고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어쨌든 관료화되는 조직도 결국엔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고민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일종의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나 사업의 방식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생긴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누구한테 신뢰를 받죠? 시민들로부터, 예술가로부터,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원칙도 저희들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문화도시에서의 고민으로 가지고 와보면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거버넌스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치를 쌓을 것인가? 지역에 즉 어떤 체력들을 남겨놓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현장과 주체의 역량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즉 일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누군가가 소모되고 소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뭔가 성장의 경험들을 나눠갈 수 있는 방식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 방식일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쭉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거버넌스로 가지고 와 보니까 결국에는 이 거버넌스라는 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역과 주체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발현시키며 공동의 상생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이 작동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즉 누군가가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현안이나 사안들을 놓고 모였을 때 같이 상상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체 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누군가 이 안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흔히 말하는 세력이든 아니면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짬짬이를 해가지고 어떤 판을 몰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주체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밀양 같은 경우도 문화다양성 사업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다양성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게 가장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를 또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거버넌스가 지속되기 위해서 앞으로 쭉 잘 가기 위해서 어때야 된다? 다양한 공론장과 사업 현장에서 내가 한 이야기와 실행들이 가치롭게 쓰이는 경험치를 쌓아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계속 내가 발언을 많이 하는 자리가 있으실 거고요. 어떤 곳에는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아예 입을 닫고 계시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입을 닫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내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무슨 말을 해봐야 어때요? 변하지 않을 거고 내 이야기에 주목하지도 않을 거고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말이 없어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딘가 가가지고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이 모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고 집에 있는 걸 뭐라도 들고 오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의 뭔가 가치를 찾고 계시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내용들이 결국엔 다 거버넌스 작동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이렇게 내가 한 이야기와 실행들이 같이 이렇게 쓰이는 경험치들을 그 안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버넌스는 존재와 다름의 인정으로부터 출발하고 과정과 결과로서 조직되는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거버넌스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 공동의 미션을 서로 잘 공유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동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있어서 함께하는 분들에게 활동량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고 연대와 협력해주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은 뒤에서 또 얘기를 좀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게 거버넌스와 일을 하는 방식과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였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공간이 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도시는 흐름과 축적의 산물이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도시만의 삶의 방식으로 문화가 만들어진다. 뭐 이해되시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그 도시의 문화는 결국엔 누가 만든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다. 저희는 이제 그 관점에서 전환문화도시를 어쨌든 비전으로 삼았는데요. 이 전환문화도시라는 거, 그리고 이 전환문화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 경험이 확장이 되어야지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예를 들면 이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대부분 30년, 50년, 많게는 70년, 100년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도시가 전혀 늘 바꾸자고는 하는데 바뀌지 않는 이유, 결국에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자?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가? 행동이. 근데 행동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았던 방식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넣어주면 그 경험들로 인해서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생각이 온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행동이 바뀌는 거고 그런 행동의 결과물들이 어디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도시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 한 명이 바뀌면 도시가 변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춘천에서는 문화도시 5년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자.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시가 바뀌는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떤 비주로 하자? 전환문화도시라고 하자. 그리고 이 전환문화도시의 중요한 거는 전환문화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전환은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전환, 행동의 변화, 생각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개념들을 잡아가지고 비전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작동시켜서 그래서 저희는 일을 시작할 때 아예 이런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정해봤어요. 그리고 이 원칙은 시민들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나중에 문제인 거고 먼저 누구부터? 문화도시센터, 문화재단부터 이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할 때는 이 원칙을 무조건 지키고 이 프로세스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저희들끼리 좀 결정을 했고요. 그 첫 번째가 기획에 관한 원칙인데 이겁니다. 모든 기획은 잠재적으로 사업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49%의 구조만 설계한다. 나머지 51%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요. 즉 51%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함께하는 파트너들, 협력 주체들, 시민들이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재단에서 센터에서는 딱 사업을 설계할 때 49%의 구조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즉 그 안에 내용과 형식을 다 결정해 놓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뭐다? 무엇을 위한 사업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어떻게는 누가? 이거를 함께할 그들이 와서 이 나머지를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누구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저희들이 A라는 사업을 설계해놔도 예를 들면 이 A라는 안에서 10개 프로젝트를 놔뒀다 하더라도 이 10개 프로젝트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돼요? 다 바뀌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시의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서 저희들은 이 기획에 관한 원칙을 놔두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동안 앞에 땡땡땡을 다 붙였어요. 이 땡땡땡은 누구냐면 보통 이제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할 때 포스터를 하나 만들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현수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뭐가 있죠? 주체, 주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체, 주간 다 빼고 이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장 맨 앞에. 근데 기존에 어떤 문화행정이나 문화사업 현장, 뭐 축제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누가 호명해 줬나요? 아무도 호명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있었죠? 돈을 준 곳. 돈을 준 곳만 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죠? 예. 근데 저희는 작년에 이렇게 이 일을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드러내는 작업을 49대 51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게 말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간을 보통 일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산을 쓰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예산을 소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간을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기다리고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거꾸로 모자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 같이 하셨던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았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안하고 그리고 함께 해볼 거리들을 계속 던져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저희가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다시 적용해서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현장이 성장을 하더라.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 주도적으로 이 문화도시 사업 현장으로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역할에 관한 원칙인데요. 모든 기획은 참여 대상의 시민 파트너 협업 주체들과 협의와 협력을 거치는 과정으로 기획하고 각 주체의 참여와 그로 인한 이견, 갈등, 해소, 상생, 지속 등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러운 협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을 만들어 가겠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마 이제 여기서도 막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여요. 그러면은 꼭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쌈박질이 벌어져요. 그죠? 안 벌어지나요? 미련은? 예, 하여간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이면 일단은 다 얘기를 듣다 보면 결국에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늘상 지역이 작동해야 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연공서열 아니면 권력의 구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작동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특히 돈이 걸린 일이나 돈이 예를 들면 주인 없는 돈이 딱 들어왔을 때에는 이 싸움은 더 격렬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조금은 더 정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 사업에는 예를 들면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안 될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지 못할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거나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이나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다 짜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심플하잖아요. 그죠? 싸움이 안 나잖아요. 왜? 싸움이 나면 이건 뭐예요? 공무원들과 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뭐가 되죠? 민원이 돼요. 그리고 민원이 되는 순간 사업 담당자는 늘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리고 깨지다 보면 자기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천되거나 밀려나거나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일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야, 근데 그거를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게 힘든데 그게 사람들이 만났을 때 당연한 거야. 예를 들면 만나자마자 쌈박질을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이 쌈박질이 끝날 때까지. 꼭 이거를 우리가 중재하거나 조정하려고 들지 않고 이 싸움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싸움이 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한 번씩 다 원 없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판들을 다 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냐? 서로 미안해하거나 아니면 서로 뭔가 같이 할 거리들을 다시 찾아보더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들 또 저희들 원칙에 집어넣고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들이 다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관계에 관한 원칙인데
지역은, 그리고 예를 들면 밀양 같은 작은 도시는, 저희 춘천 같은 경우도 28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대부분 뭐냐면 나와바리가 구역이 명확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역에 누군가가 딱 들어오거나 침범을 하거나, 특히 외지에서 온 것들이 그 영역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벌어져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쌈박질을 나던가 아니면은 아예 이 영역에 발을 못 들이도록 흔한 말로 병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는 아주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기관과 기관끼리 협력하는 거, 아니면 행정에서 부처 간에, 부서 간에 협력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들이 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이 성과를 같이 했을 때 성과를 누가 가져갈 거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더 일을 많이 해놓고 이 성과를 저쪽에 더 많이 가져갈까 봐 하는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어떻게 하자? 그냥 문화도시 사업은,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하는 일은 그냥 불쏘시개다. 뭐에? 우리 춘천이 문화적으로 발전하는데, 아니 문화적으로 더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그냥 불쏘시개다. 그런 부분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는 그냥 다 태워버리고 다 줘버리고 다 인정해버리자. 그게 이제 저희의 세 번째 관계관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 이슈와 흐름을 발견, 진단하고 문화도시 거버넌스 함께 참여하여 관계망을 지속해서 넓혀나가는데 어떻게 하자? 우리 거를 다 줘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 일도 쟤네들의 성과로 만들어주면서 해보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 이 문화도시 사업의 원칙을 작년에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직원들은 3개월 동안 교육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 3개월 동안 매일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앞에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 담당자들도 시민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욕구와 욕망이 없을까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서 어떠냐? 사업 담당자들의 욕구와 욕망을 드러내질 못해요. 왜? 그게 드러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사업 담당자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20대 직원, 30대 직원, 40대 직원이든 간에 도대체 이 조직에서 너가 꿈꾸는 거는 뭐냐, 그리고 이 도시에서 너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함께 일을 하면서 무엇을 도모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작업부터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채워가는 방식으로 한 3개월 정도 역량 강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게 너가 가져야 될 태도이면서 역할이야 라는 부분을 정의를 저희는 내렸어요. 한번 읽어드리면, 춘천문화재단 직원들에게는 유연성과 함께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즉, 기획력이 사람을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획력이 핵심 역량이라는 거죠. 사업 담당자의. 그리고 이 기획력 핵심은 지역을 읽어내는 눈과 사람들 간의 맥락을 찾아내 활동을 매개하는 역량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시민과 협력 주체들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바탕으로 내 삶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우리 사회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는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문화도시 사업에서 문화기획은 이런 역할이야 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을 사업 담당자의 태도와 역할이라고 정리를 하고, 스스로 어떤 태도로 일을 해갈지에 대한 일종의 자기선언 같은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강요하고 주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는 지역 주체들이 스스로 이슈를 설계해 나가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협치구조의 문화도시 사업을 만들어가겠다. 함께하는 주체들의 기획과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사업 담당자들이 다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직원과 이런 생각 없이 일을 하는 직원의 결과물은 당연히 차이가 다르겠죠.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시민들이나 협업 주체들, 지역의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원들이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태도들을 좀 가져가는데 어쨌든 집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어쨌든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국의 문화 현장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스톱이 됐어요, 다. 그리고 어떡하죠? 뭘 해야 되느냐?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자, 그때 저희 춘천은 앞에서 직원들을 그런 관점과 태도로 좀 정리를 해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춘천에서 한번 뭔가 재밌는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슬슬 던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던져도 보통의 문화재단 같은 데서는 그런 일들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의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언제까지 쓰겠다는 방식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춘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저희들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존에 할 건 못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 바꿔볼까?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하고, 그랬을 때 뭐라도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거, 이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할까요? 현장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희는 끊임없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원칙들을 정했죠. 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직은 의사결정의 유연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사업 담당자는 앞에서 쭉 저런 태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존감 한번 세우고 일머리 만들기와 일재미의 경험을 한번 쌓아보자. 앞에서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지역에서 가치롭게 쓰이는 그 경험치, 그걸 얻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헌신적으로 힘들게 일을 하지만 그게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또 떠나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직원들도 조금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머리와 일재미를 좀 만들어주자. 그리고 워킹그룹에게는 너희들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가 너희들을 지지하고 있고 지원할 거고 연대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 시기를 잘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시민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의 심리적 마음 열기로 함께할 경험들을 한번 쌓아보자. 이게 이제 도시가 살롱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과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작은 협력의 경험을 만들 기회로 한번 이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일들이 쭉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사업이, 자, 춘천은 태세를 전환한다. 그래서 춘천 태세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월 13일 날 제가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하나하나의 맥락이나 배경들은 제가 페이스북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집에 보면은 이 사업의 포스터와 아니면 내용과 그 안에 맥락은 제가 다 페이스북에 기록해놨던 글들을 첨부를 해놨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굳이 제가 이제 패친을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셔가지고 보시면 저 글들에 대한 맥락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이때 제일 먼저 기존에 있는 지원 사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나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문화활동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가장 먼저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봄이면 보통 그 문화예술 현장 그러잖아요. 1월달, 2월달이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월달부터 조금씩 일들이 시작이 되고 4월달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들을 겪어가는데 1, 2, 3월달이 어쨌든 코로나로 쭉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스톱이 되다 보니까 4월달이 돼도 뭔가 일들이 돌아가지 않겠구나. 근데 이제 이 생태계 안에는 예술가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사업들이 할 때 뭐가 나오죠? 포스터나 홍보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역에 이런 일들을 하는 작은 인쇄업체나 디자인 업체들이 몇십 개 있습니다. 근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 업체가 대략 600개가 있어요. 그럼 600개의 한 명의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하면 600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이분들을 저희가 다 구제하거나 뭐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게 조금 뭔가 위로와 지지와 뭐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하다가 이때 어떻게 하자? 당신의 그림을 빌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그 고속도로 IC에서부터 들어와서부터 쭉 시내 들어오는 동안 어마어마한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이미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도시의 색깔을 읽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 춘천에 대략 600개의 디자인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600명의 디자이너들이 1년의 어떤 방향과 톤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면 공동으로 모든 그런 것들이 1년 내내 벌어지는 행사에 녹아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즉 도시의 색깔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문화도시 춘천을 상상하는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문화도시를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그 그림을 우리에게 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게요? 그 그림의 대가로 그 그림을 저희가 1년 동안 쓸 건데 사용할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문화도시 사업 하면서 홍보비나 굿즈나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쓸 건데 거기에 대한 1년 사용료를 드리겠다. 그런 형태로 뭐 많은 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뭔가 이 도시가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시그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당신의 그림을 빌려주세요를 했고요. 뭐 거기서 이렇게 선정된 그림들을 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이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는 홍보물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춘천이 작년 문화도시 중에 주목을 받았던 게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전환문화 상상 라운드 테이블인데 봄의 도시 춘천이 묻습니다. 당신의 안부를. 뭐 지금은 저렇게 줌으로 저런 많은 화면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 문화 쪽에서는 저희가 처음을 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춘천의 안부를 물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 현장에 있는 100명의 예술가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기획을 하게 됐냐면 어쨌든 봄이 왔는데 그리고 봄이 오면 예술 현장이 깨어나고 문화 현장이 깨어나서 뭔가 일들이 벌어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봄이 오질 않는 거죠. 근데 춘천은 어떤 도시예요? 봄의 도시잖아요. 춘천이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춘천의 마임축제라는 공연예술 축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춘천 마임축제? 예. 이 춘천 마임축제가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거리에서 하는 공연예술 축제의 가장 맨 앞에 있는 축제예요. 그래서 무슨 국가에 큰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두 번째로 천안함 사태, 그 다음에 세월호 이런 국가에 큰일이 벌어졌을 때 다 문화예술 현장이 어떻게 되죠? 멈춰버려요. 왜? 지금 저런 거 할 때야? 웃고 떠들 때야? 뭐 할 때야? 자, 근데 그거의 바로미터가 되는 축제가 어디냐? 춘천 마임축제예요. 왜? 춘천 마임축제가 5월달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 마임축제가 스톱을 하면 전체가 다 스톱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춘천 마임축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뚫고 나가면 다음 축제들도 뚫고 나오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시그널을 주는 도시가 춘천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 봄의 도시 춘천이 이 봄이 오지 않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에 뭘 하자? 안부를 묻자. 그 안부를 물으면서 봄을 한번 불러들이자. 이런 취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국에 있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 현장을 지키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될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춘천이 뭐가 되자 먼저? 한번 좌표를 찍자. 그런 취지로 이 일들을 했었고요. 굉장히 성공리에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문화예술 현장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그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함께 일을 하는 방식, 협력, 협업, 협치 뭐 이런 단어들 쭉 쓰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저희가 이 일을 준비하는데 딱 7일 걸렸어요. 야, 이거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접판을 만드는 데까지 7일. 100명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예술가들을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가면서 뽑아 올려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걸 쉽게 하지만 저희 춘천에서 저거하고 나가지고 저희 춘천에 전화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이거 누구랑 했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야? 왜?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거를 저희는 춘천에 있는 몇몇 청년 단체들과 접판을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7일 만에 했고, 예를 들면 그 얘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100명의 줌 회의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해가 아니라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춘천이 한번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계의 안부를 물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지금 만날 수 없으니 줌이라는 시스템에 100명을 한번 불러드리는 방식은 어떨까라는 정도를 던지면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근데 줌에 100명을 모으는 게 가능해?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줌에 100명을 모으는 게 가능해? 라는 말조차 굉장히 생소한 시절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청년단체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본 적은 없어요. 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한번 기술적 검토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저희들 혼자 못해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할 것 같은 팀들 한번 다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10개의 팀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느냐? 동의한다? 아, 그럼 넌 뭘 할 수 있어? 이 판을 만드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나눠 가져요. 그리고 이게 또 저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춘천이 그 어떤 도시보다 공연예술 축제가 많고 그 다음에 예술 현장이 그래도 잘 돌아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영상업체를 하든 무대 렌탈을 하든 음향을 하든 일종의 시스템과 일종의 무대 스텝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장이 없으니까 이들도 1월달, 2월달, 3월달 다 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가락 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일이 처음에 지역 현장에 돈을 푸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까 그렇게 모였던 10개 단체들한테 어쨌든 전체 예산을 뿜빠이를 해야 되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던져놨을 때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에 있는 저 친구들도 아직까지 올해 일이 한 번 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은 그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데려오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7일 만에 굉장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대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처음으로 돈을 뿌리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저희 내부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걸 통해서 저희 문화도시가 굉장히 지지를 받는 지역에서 바로 사건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했던 방식이에요. 늘 과업지시사회라는 걸 통해서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이런 식으로 시키는 방식인데,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는 뭐 할 수 있어? 너는 뭘로 결합해 볼래? 즉 권한과 의사결정을 다 주고 역할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공론장에서 만들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경험치들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이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쭉 보여드리는 사업들은 그런 맥락들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얘기를 길게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셉이 어떻게 가냐면, 우리 도시에 늘 같이 있었는데 지금 힘든 사람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들이 번져가요. 자, 그래서 아까 저희 무대 스태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춘천에. 자, 이 무대 스태프들 놀고 있을 때 어떻게 하자?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자. 그리고 이 예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후배들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 갖자 해가지고 또 공연예술 전문 스텝 아카데미 막이라는 거. 예를 들어 이거는 국가나 아니면 도단위 광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이런 시단이나 작은 지역에서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저희 춘천 같은 이것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행들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돈을 푸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강사비만 주고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거 전체를 운영 용역할 팀을 따로 세우고 홍보할 팀을 따로 세우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 돈을 밖으로 뿌리는 거죠. 왜? 그래야 현장이 돌아가고 현장이 버티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작년에 이 춘천 문화도시계획 시민보고회라는 것도 굉장히 작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예회관이 문을 닫고 아예 걸어 잠근 상태에서 거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대에 100명이 모이는 그 당시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저런 자리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임 축제가 와서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예를 들면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이때는 저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돈을 많이 쓰는 게 잘하는 일이다. 왜? 그래 어쨌든 현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또 일들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저희 49대 50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과 단체들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여기도 아마 청년들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이나 뭐 등등등 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 지역에서 하나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 하나가 쓰러지거나 사라지면 그 단체를 다시 만드는데 어때요? 10년이 또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기 힘들어 죽겠는데 쓰러진 거 놔두는 게 아니라 저들을 버티게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그리고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어떻게든 같이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라는 이건 뭐냐면 보통 지역에 있는 이제 기업가 단체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대표는 늘 불려다니고 이런 자리에도 쓰고 회의 자리에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 사람은 아는데 그 단체의 실질적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잘 몰라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생고생은 다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죠. 그거를 이제 저희는 2인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2인자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월급은 나올까? 아니요, 우리 이대로 이거 버틴다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걸까? 그래서 한번 그 2인자들 한번 불러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좀 들어봐 주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진단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거는 2인자가 누구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대표들에게. 예, 이거 아주 리얼한 거죠. 나 여기 계속 버티고 있으면 너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예,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는 거고요. 야, 우리 모두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대표님 당신 괜찮은 거야 지금? 예, 서로 안부를 챙기는 거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안부를 챙기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표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그 안에서 힘든 직원들 즉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아까 2인자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판을 깔아가지고 쭉 얘기를 해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안에 예를 들면 2인자들이 좀 얘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부르지 말아라. 즉 대표들은 절대 오지 말게 해라. 그래 어쨌든 뒷담화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안부도 챙기면서. 근데 저기 서 있는 저 한 분이 대표인데 모 단체에 숨어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2인자들이 쭉 하는 얘기 재밌고 뭐 하긴 하는데 좀 화가 난대요. 왜냐면 대표라는 사람은 너희들 월급 주기 위해서 아니면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름 고민도 많고 뭐 등등등 하는데 너희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서로 오해의 지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대표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인자와 대표를 한 자리에 모으는데 여기서 이제 그 2인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담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담화. 근데 얼굴 보고 할 자신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안 보이는 곳에서 음성을 변조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저 그늘막 안에서 이제 하는 뭐 저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4월달, 5월달, 6월달입니다. 여전히 문화예술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옆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하나의 단체들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때 춘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안부를 챙기면서 서로를 지키는 지지대의 힘들을 보여줬던 거예요. 지지와 협력의 방식들로. 그리고 보시면은 계속 현장이 어때요? 뭔가 그래도 되게 공연처럼 뭔가 조금 힘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대충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뭐냐?
이거 하면서 조명 디자이너도 먹여 살리고 렌탈 업체도 먹여 살리고 현수막 업체 먹여 살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하고 났더니 예, 이제 어떤 애가 딱 손들어요. 예. 저는 단체 막내인데 저희들도 할 말이 있어요. 예. 우리들끼리도 좀 모여가지고 서로 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선배님 이제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뭐 이런 라운드 테이블을 돌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단순한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묶어주고 지지해주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됐어요. 저희 춘천은.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뭐냐? 그냥 하자. 춘천은 이제 이렇게 입장을 돌아갑니다. 야, 코로나고 나발이고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자. 더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다 죽어나가겠다. 예. 그리고 이런 의견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태도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강도들이 세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더 오프라인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판을 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섬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바웃 타임 중도 뭐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제로 치유의 숲이라는 단어를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연 예술 현장에 공연을 못 세우게 하고 무대를 다 행정해서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그 공연을 하는데도 관객이 어쨌든 보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컨셉은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저 섬에 들어가가지고 예술가 한 명 한 명 한 명이 그냥 저 섬에서 일종의 공연을 하면 보는 사람 없이 혼자 하면 예, 어떻게 하죠 우리가? 출연료를 주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위에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에서 다 찍자. 예. 이것도 어쨌든 돈을 쓰기 위해서 짜낸 머리예요, 저희들이. 그리고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페스티벌로 바뀌고 예, 뭐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렇게 이제 찍죠. 예. 예. 네, 이게 지금 한 분 한 분이 다 저희 춘천 예술가들이에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나름 그 컨셉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안에 발전차라든지 아니면 가설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급적 안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다 인건비로 쓰기 위해서 최대한 인건비로 쓰고 출연료로 쓰기 위해서 이 축제들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큰 에너지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이제 시민 문화예술인들 만나고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도 만나고 그리고 거버넌스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각종 저희 문화도시 센터 같은 기관 역할들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시민연구원들, 그래서 문화안전망 담론, 즉 아마 여기도 라운드 테이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모든 도시들이 라운드 테이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게 예를 들면은 백인 토론회, 뭐 이렇게 100이 들어가는, 그래서 뭐야? 한 번에 많이 모인 거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도시가 되는데 중요한 일종의 관문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각 영역에 7명의 시민연구원을 두고 이 시민연구원들한테 7명씩 7번을 만나라.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어떤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 걸림없이 그냥 돌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49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돌렸고요. 그렇게 했더니 한 320명의 시민들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운드 테이블 참여해 보신 기억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00명이 모였다 10개의 테이블 정도가 모이죠. 10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 얼마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대부분 5분에서 10분도 얘기를 못해요. 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 없이 못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얘기를 원 없이 하고 저희들도 더 많은 기록들을 할 수 있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얘기도 또 얻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적으로 예술 강사들을 선발해서 학교에 있는 교과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한 6주차에서 7주차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였으면 그냥 안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춘천에서는 어때요? 저희들이 뽑은 예술 강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굶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입을 받아야 될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학교 바깥에다가, 왜냐하면 학교는 교육청소관이잖아요. 학교장소관이고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바깥에다가 아예 학교를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들을 여기다 놓고 2달 동안 매일 돌렸어요. 그랬더니 4,600명 정도의 아이를 작년에 7월, 8월에 만나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가져가는 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밖 창예술교육 드디어 시작. 근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지금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춘천의 10개 초등학교에서 대략 62학급이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든 게 도시가 살롱인데요. 실은 이제 이 도시가 살롱은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셔도 다 의미가 있는데 저희 춘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한 사업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의 전략적 사업이냐? 지금 이제 밀양이 예비도시에 있으시잖아요. 이제 본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봄지정을 앞두고 있던 작년에 12개 도시들, 이 12개 도시들은 대부분 뭐냐면 시민활동이라든지 시민들을 모을 수 있는 큰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문화도시 심사에서도 실제 이 장소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배점을 둡니다. 근데 저희 춘천은 그럴 공간이 없었어요. 얘는 가까이 있는 원주만 하더라도 옛 원주 요거를 전체를 복합문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그냥 전체 학교를 다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공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명 모일 공간도 없어요, 저희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자. 원도심 전체를. 그리고 저희들이 이 생각을 또 하게 된 건 뭐냐면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분지예요. 그리고 원도심이 있고 이 분지를 둘러싼 외곽순환 도로에는 카페가 굉장히 많아요. 카페가. 근데 이 카페들은 주로 누가 고객이냐? 주말에 서울 수도권에서 춘천에 뭐 먹으러 올까요? 닭갈비, 막국수를 먹으러 오시는 손님들이 닭갈비, 막국수를 먹고 대부분 들리는 대형 카페들이 쭉 있는데 원도심에는 어떤 카페들이 있어요? 주인장 혼자, 그 혼자서 지키고 있는 그 카페들이 대략 점처럼 뿌려져 있더라.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예를 들면 시민활동들을 담는다라고 하면 그런 카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장소들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가지고 저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그게 이 카페 공간이든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작은 가게들, 이 공간이 버티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본 건 뭐냐면 그 공간에 있는 주인장들의 욕망을 저희들이 좀 봤던 건데 대부분 카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꾸로 카페 하기 전에 나도 카페 하나 하고 싶다라는 로망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카페를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그 카페가 감옥이 돼요. 그죠? 못 돌아다녀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쓰기에도 그 안에서의 돌아가는 이 회전율이나 이 매출을 생각했을 때 사람 쓰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자기 로망 실현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감옥 안에 갇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들을 어떻게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멀리 가는 걸 꺼려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에, 예를 들면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코로나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작년 한창일 때는 거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터미널하고 역만 봉쇄했더니 외부 사람만 차단했더니 이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서 작은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나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인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내 동네 안에서 저런 공간 안에서 활동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안전한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물리적 거리두기 속에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마음을 열어보자 하는 관점에서 이 도시가 살롱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대략 50개 정도 공간을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50개 정도의 공간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한 100개 정도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런 살롱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큰 공간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걸 1년에 한 번씩 축제로 연결해주는 사업만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살롱이 시작이 됐고, 시민들이 굉장히 열렬하게 반응을 해주셨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카페 주인장들, 공간 주인장들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신문으로 갖고 계시는 도시가 살롱은 저희 4번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 그 부분들의 카페들이라든지 공간을 좀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홍보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컨셉을 달리하면서 그 카페들을 계속 드러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살롱 지도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정받는 작업들, 그리고 인스타에 한번 도시가 살롱으로 태그를 한번 잡고 들어와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양들이 있는데요. 시민들도 그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커뮤니티들이 예를 들면 공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공간이 없는 시민들도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게 춘천을 살아가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자, 즉 춘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히치하이커, 뭔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긴, 그런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히치하이커들이 있는데 이들을 좀 모을 만한 안내자들을 한번 따로 해보자. 그래서 이 안내자를 저희들이 따로 모아가지고 이 커뮤니티 리더로 키우는 작업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들, 이걸 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여기에 올라타고 이들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이 되고, 이걸 다시 또 도시 전체로 뿌려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희 춘천이 가졌던 전략은 점, 선, 면입니다. 즉 점을 찍고 그 점에서 활동을 만들고 그 비슷한 활동을 선으로 연결하고 그걸 다시 뭐요? 면으로 드러나게 하자. 그럼 그게 문화도시가 아닐까? 이 생각으로 저희들이 진행들을 했고요. 뭐 예술가들을 돌보는 관점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창작노트 제작 전서, 이것도 취지가 이러한 거예요. 대부분 예술가들이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들은 다 뭐에 맞춰져 있냐면 결과물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풀렸을 때 뭔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즉 창작 활동을 하면서 창작 노트를 기록을 하는 예술가들의 사전 단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전 단계에 지원을 하자.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술가들을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지금. 그죠? 근데 이것도 우리 춘천에 있는 예술가들 입장에서 어떤 기분일까요? 뭔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 인터뷰하는 작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밀양에서 이게 해야 될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밀양에 문화재단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그리고 문화도시센터가 있죠. 그 문화도시센터와 밀양문화재단이 지금 따로 있죠. 저희 춘천은 어떻다고요?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문화도시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공연장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제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밀양 시민들의 일상의 삶에서 문화가 그냥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문화재단의
미션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춘천은. 자, 근데 대부분 문화재단이 그렇게 활동을 못해요. 그 활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구조에 갇혀 있고 이런 공연장에 갇혀 있고 시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1호부터 센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아마 지금 현재 밀양문화재단 같은 경우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오히려 예술가나 아니면 공연예술단체나 이런 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근데 문화도시센터는 시민에게 더 가깝죠. 이거를 이제 정책 용어로는 저쪽은 일종의 향유 관점의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일들을 하고 있고 이 문화도시는 시민민주주의 관점에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사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집계는 하고 있는데 저희 춘천은 그게 따로 놀면 안 된다. 왜? 예를 들면 도시가 한 50만, 100만 되는 도시는 워낙 복잡다단하니까 그리고 크잖아요. 대상도. 예. 그러니까 뭔가 더 각자의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각각이 떨어져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3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엔 그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짓을 두 개의 기관이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왜? 자원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중에 사람 자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너무 아시잖아요. 뭐 한다고 했을 때 사람 딱 떠오르는 게 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도시에서 각각이 다른 얘기를 가지고 시민들을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서 문화재단이 아예 문화도시를 전면적으로 다 끌어안자. 그리고 지금은 저희는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요. 그냥 문화재단 이꼴 문화도시센터. 그래서 저희는 빠르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할 건데 저희는 문화도시센터를 발전적으로 해체를 시킬 겁니다. 1년 차인데. 왜? 문화재단이 센터니까. 이해되세요?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어쨌든 지역에 이제 나중에 문제로 올라올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작년에 문화재단의 비전을 바꿔버렸어요. 문화재단의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미션이라는 게 존재 이유잖아요. 그죠? 그 존재 이유에 뭘 위해서 존재해요? 이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즉 5년짜리 정책사업 200억을 쓰는 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30년, 50년, 1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를 궁극적으로 문화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저희는 문화도시센터를 조직을 아예 버린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왜? 문화재단은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해놓는 이유는 어쨌든 아마 본부장님 고민 많으실 거고 센터장님도 고민 많으실 건데 예.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 문화도시센터 직원이 지금 30명이에요. 5개 팀에 있어요. 와, 센터가 뭐 이렇게 커? 만화가 아니라 문화재단의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다 어디에 놓은 거예요? 문화도시센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에 있던 문화생태계나 시민들하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도시 사업을 같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예산이 대략 사업비만 66억이에요. 올해 예산이. 그 중에 30억이 문화도시 예산이고 36억이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시민 대상의 사업들. 예. 자, 이 얘기를 어쨌든 던져놓는 이유는 숙제가 되실 거기 때문에 던져놓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여드리고 싶은 게 뒤에 있긴 한데 이거는 한 5분 안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도시라는 곳에 전체적으로 뿌려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점을 찍고 선을 만들고 면으로 드러내는 춘천의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를 해봤더니 작년에 저희가 24억이라는 예산, 예비도시 때 예산 안 들어오죠. 예. 근데 저희는 대략 24억의 예산을 가지고 33개 사업에 과정 중심의 3,000명의 시민들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뭔가를 하는 결과물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단의 시대도 멈추지 않고 적용해온 즐거운 분투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나서기를 꺼려하는 시민들의 잠재된 응원을 끌어내기 위한 다채로운 실험이었다.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우리 춘천 시민들의 성향을 설명을 못 드리는데 춘천 사람들은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있는 듯 없는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예를 들면 주목받는 것도 싫어해요.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하고. 도시의 습성이. 그럼 왜 그러냐? 공무원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만 중에 대략 대충 10만이 공무원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8만 명이 뭐냐?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춘천을 표현할 때 IMF가 없었던 도시, 경제 위기가 없는 도시. 왜? 가장 기본 경제 생태계는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공무원의 월급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잖아요. 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식당 가도 아는 사람을 다 만나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제가 누군가를 욕을 하잖아요. 다음날 전화를 받아요. 너 누구 욕을 어디서 했다며 정확하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축적되면서 또 여기에 일조를 한 게 춘천의 자연인데, 춘천이 무슨 도시죠? 호반의 도시, 물.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많이 껴요? 안개.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1, 2에도 랭크가 되는데 자살률이 높은 도시 1, 2에도 저희 춘천이 자주 올라갑니다. 예. 자, 그런 도시 때문에 저기 잠재된 욕망을 끌어내기 위한 다채로운 실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전환문화도시 춘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뭐 쭉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작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춘천은 예비도시가 될 때 세웠던 비전과 미션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98%를 다 바꿨어요. 뭐냐면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은 누가 짜놓은 계획이에요? 연구용역 단체가 아주 표면적으로 시민들을 몇 번 만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계획.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1년 동안 시민들을 만났더니 그 계획이 어떻다? 안 와닿는다. 안 와닿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하고 싶다. 우리의 욕구는 이런 거다. 우리는 그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저희들이 선택한 거는 모든 페이퍼를 다 갈아엎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환이라는 단어 저 두 글자만 놔두고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또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도 예비도시니까 아마 이제 일들이 실제 진행이 되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후에 막 프로젝트 막 이런 것도 진행하게 되시죠? 예.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짜놓은 밀양의 문화도시 기본 계획 5년짜리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바꿔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시민 여러분들이 센터와 함께 같이 바꾸셔도 된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걸 바꾸면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약간 불안감 때문에 못 바꾸는 지역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춘천은 다 바꿔가지고 오히려 살았다.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가지고 굳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는 시민이 낭만 이웃으로 전환문화도시 춘천, 그리고 미션은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자율적인 문화 안전망. 그래가지고 앞에 예를 들면 그런 살롱이라든지 서로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낭만 이웃이라는 개념을 던지는데, 이 낭만 이웃이 뭐냐? 예술가를 돌보는 그림계, 일상생활을 돌보는 우리마을 119, 춘천을 누비는 생활자전거, 문화 돌봄, 생활 돌봄, 환경 돌봄, 이런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밀양에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춘천에 이런 시민들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시민을 낭만 이웃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앞서 말한 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보수적이고 나서기를 꺼려하고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그런 시민들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스스로 찾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보람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개념으로 이 돌봄이라는 개념들과 낭만 이웃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오고요. 이거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쪽 이런 사업 프레임들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사업들을 쭉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 사업의 내용들은 아마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 궁금하시면 거꾸로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업들 쭉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요새 그 다른 예비도시나 아니면 4차 도시를 준비하는 도시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컨설팅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그 선정되기 위해서 잘 붙기 위해서 하나만 딱 찍어줘라. 예,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들은 어쨌든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관계 안에서 작동을 하는지 서로 역할들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보면 전략 프레임이라고 돼 있어요. 즉 이 20개의 사업이 어떤 관계와 구조로 짜여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내고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을 설명하고 나서는 이게 예를 들면 사업 하나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의 입장에서 마을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10분 내로 만나는 문화예술활동 전화문화마을 10곳을 만들겠다. 근데 이 전화문화마을은 어떤 곳이냐? 보통의 이런 밀양도 읍면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안의 환경과 읍면의 환경은 다릅니다. 문화 여건은. 자, 그래서 어떻게 시대권의 문화활동 환경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공간 활동 사람을 통합 지원하는 관점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기관, 저희 춘천에 있는 뭐 마을자치지원센터, 그 다음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묶어서 아예 마을 하나를 놓고 패키지 형태로 들어가는 구조들을 한번 저희들은 실현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화재단에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다 개편해가지고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 교육을 예를 들면은 춘천의 지속가능한 그리고 마을 단위가 행복한 구조들을 짜기 위해서 서로 역할들을 만들어가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문화도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예산을 가지고 문화도시 관점에서. 근데 문화도시 사업은 요게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이하의 도시에 문화도시 사업이 떨어지면 워낙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것과 중복되거나 겹치거나 대상이 같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디자인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희 춘천은 별도로 또 보여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과 외곽의 이런 격차들을 어떻게 해소할래?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자전거와 산책로라는 일종의 다른 전략을 하나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공간이 좁으니까 어떻게? 이런 공간들이 몇 개 없으니까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컬처웨이 공간 18개, 즉 자전거로 연결 가능한 문화 공간이 18개가 있는데 문화도시 5년 동안 40개로 만들겠다. 마을 안에 있는 인생 공방은 25개를 만들겠다. 아까 살롱 얘기했잖아요. 대략 300개. 일상적으로 300개 공간에서 살롱이 돌아가게 만들어가겠다. 자, 그래서 뭐예요? 도시 안으로, 동네 안으로, 집 앞에서 이런 개념들을 계속 잡아주는 형태이고요. 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춘천은 저스트 10분, 그래서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10분, 자동차로 10분, 일상에서 더 가까이 만나는 문화를 이 문화도시 사업 5년 동안 한번 깔아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문화도시 사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저 토목이나 건설 쪽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 보고 실적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많이 받아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센터 쪽에서는 이게 가장 큰 숙제이긴 한데, 예를 들면 200억을 너희들한테 지원해줬어. 어떤 효과가 있어? 그 효과를 증명해봐. 그걸 실적으로 보여줘.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지 너희를 문화도시로 뽑아줄 거야. 이게 어쨌든 심사하는 쪽의 논리예요. 작년에 춘천은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 야, 200억으로 예를 들면 도시 바꾸는 거 어렵더라. 200억 주면서 너무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예를 든 게 뭐예요? 저희 춘천에 이제 트램을 만드는 이슈가 있어요. 레고랜드 때문에. 1km 만드는데 200억 들어간대. 트램 바닥 가는데. 그리고
다리 하나 만드는데 900억 들어갔어요. 최근에 춘천에 만드는 건. 근데 200억 주면서 무슨 도시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애초에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거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춘천 시민들이, 예를 들면 지금 2019년도에 이 춘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가 69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문화예술과 여가에 대한 부분이 56점이에요. 문화도시 춘천이라고 하는데 왜 저거밖에 안 나오지? 아마 의아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춘천은 철저하게 서울 수도권에 그 사람들의 낭만 도시였고 그 사람들의 문화예술 도시였고 공연축제의 도시였던 거예요. 왜? 시민들은 여기서 떨어져 있었던 거죠. 낭만 도시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춘천에 낭만이 있어? 개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문화도시 사업 5년 동안 다른 거 못 바꾸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행복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이 만족감이나 행복감, 안정감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6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030년 정도의 96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5년 동안 이 문화도시 사업 정말 도시가 전체적으로 누구나 편하게 얘기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구조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 논리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민위원들한테 저희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못하는 거 작은 소도시가 한번 이 문화도시 랜드마크 한번 만들어 볼게.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 춘천은 법정 문화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가 살롱과 뭐 모두의 살롱, 시민들이 하여간 만나고 웃고 떠드는데 지금 모든 자원을 다 투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은 상반기 동안 대화 모임만 해도 예를 들면 4인 이상은 못 모이잖아요. 그죠? 5인 이상. 그래서 저희는 4인 기준으로 대화 모임을 춘천 곳곳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이 또 제안하면 또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뭐 이런 형태들로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 살롱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오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정도만 그러면 받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그 전체 볼 때 저희 유일하고서는 제 생각입니다. 개인의 생각이지만 딴 나라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 그 유연성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율을 높이는 부분은 실적을 말해주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문화재단으로 수긍했는지 그 문화재단으로 문화도시센터를 버리고 흡수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느끼는 뉘앙스는 어떤지 그런 부분이 조금 행정은 일단 이 문화도시 이전의 춘천의 문화행정과 그 다음에 2018년, 19년에 살짝 변하는 기류와 지금의 행정이 되게 달라요. 2018년까지 춘천의 문화행정은 굉장히 관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파견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재단도 굉장히 경직성이 심화되어 있었던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춘천의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시장님이 문화도시를 어쨌든 선거 공약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문화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또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문화재단에 일단 공무원들을 빼내는 작업들이 있었고요. 그냥 철수를 시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도시는 과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면이 안 쓰는 춘천의 입장에서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차 예비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긴 했으나 뭔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저는 구원투수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춘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원래 춘천문화재단의 태생 2009년에 춘천문화재단 만나졌을 때 스타트했던 직원인데 춘천이 그러니까 지금 민선 7기 이전 시장님 때는 문화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문화로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화도시를 가장 빠르게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일종의 깔아뭉갠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 공이 원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주로 넘어가서 원주를 문화도시 만드는 작업들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춘천의 입장에서는 춘천에서 일하던 선수가 춘천 1차에 춘천, 강릉, 원주가 다 붙었어요. 근데 원주가 됐습니다. 저는 되게 나쁜 놈인 거죠. 춘천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하다가 저기를 만들었고 여기를 떨어뜨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떨어진 입장에서 문화도시는 돼야 되겠는데, 왜?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근데 행정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작년 1년 동안 예비사업 하면서 행정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잘 듣지 않았던 행정이, 일단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앞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붙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도 떨어지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고, 시장님 공약이 문화도시인데, 근데 이제 그 선수로 저를 다시 불러드렸으니 어떻게 해요? 제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작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어쨌든 떨어질 거예요. 이게 제 협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를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한 번이 힘들지 막상 했는데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도 힘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들이 의사결정한 거에 대한 영향력으로 현장이 돌아가고 고마워하고 칭찬받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 춘천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화도시를 끌어안는 작업들이 벌어졌고, 문화재단도 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바꾸는 작업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3개월 동안 교육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직원들도 만족감들이 쭉 올라가고, 왜냐하면 일에 대한 재미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것만큼 큰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서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는 내년 6월이다. 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만든 분위기가 또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최대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간 있을 때 많이 질러보자. 안 되는 거 많이 해보자. 그래서 좋은 좌표를 많이 찍어놓자. 왜? 그러면 시민들은 그게 당연한 거로 이해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또 기존에 늘 안 된다고 했던 것 중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들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활동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쉬고 싶은데 굳이 불러내가지고 문화도시 만든다고, 그죠?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가 떨어져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시민들이 만나서 떠들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모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그렇게 찍어놓은, 그렇게 기록해놓은 것들이 어떻게든 춘천시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럼 그거에 기여한 시민들의 일종의 자기 시간을 써가지고 쓴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를 들면 회의비를 주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 행정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어쨌든 참여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개념으로 춘천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그죠? 밀양도 있죠. 그거를 3만 원씩 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간과 예를 들면 얘기를 나눠야 되는 수익, 이거에 따라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정도를 결정을 해놓고 그거를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 불과 1, 2년 전에 행정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준 거를 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이거를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일종의 온라인상에 나중에 이거를 온라인에다 드릴 거예요. 포인트처럼 실제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시민들이 춘천에 필요하다고 하는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예술가들을 후원할 수 있게, 그 돈으로. 지금은 그냥 들여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쓰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내가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재미있을 만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그 돈을 쓸 수 있게 그런 구조까지 지금 빨리 나가려고 지금 저희는 그 진도를 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6월 전에 정말 어려운 것들은 최대한 많이 질러보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조례 말씀드렸고 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회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안에 시민협의체를 집어넣는 조례 안에 시민협의체를 명기하고 이 시민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 몇 명을 모아서 이들이 어떤 의사결정 체제를 가질지 모르는데 한번 전국에서 최초로 문화 영역에서 최초로 조례가 지원하고 지지하는 시민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봄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례에 박는 작업을 지금 9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대략 10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0명의 시민이 문화 영역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뭐 시의원이든 시장님이든 이렇게 확 만들어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힘을 빨리 쌓자. 네, 이런 고민들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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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객 찍고 거기에 대한 인물 탐구, 역사에 대해서 매핑을 그건 저도 찍는 거는 어차피 똑같고 우리가 이제 이 취도가 나도 어떤 방식이 좋을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관광지도에 그리고 어떤가 신문 바꾸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격증서 갖고 그걸 중심으로 주민자라고 하는게 골목을 거치는 거래 근데 주민 주도 사업이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그 다음 관광지 있고 세 번째는 청담 먼저 대표 이해를 가지고 실질 가능한 거를 갖다가 핵심적으로 단기적으로 순경으로 정해가지고 일조에는 그 일량의 그 유격들 이런 것들 대한 거를 지도로 해서 뭐 나타내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제를 기준으로 래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를 누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영상인데 사진을 찍어 괜찮아서 그냥 몇 분짜리 딱 펴주면 하는데 저는 하나당 그래서 몇 분 정도까지 하는 영상을 그다음에 영남도 미용지 안에만의 사진으로 가보질 못했는데 내가 낙주를 가자고 얘기하다가 이 농장씨들 왜 그 미랑댐 들어가서 왼편에 소변에 위에 동락 쪽은 우리가 그다음에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근데 이거는 그냥 상상력을 도와드리기 위한 예시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어제는 그렇게 말이 많았던 가까운 모습 보면은 좀 그런 것도 그렇고 미닝도 그렇고 국공장도 그렇고 아까 전에 우리 강의들 때 그 내용 저별로 단톡방을 이용해서 오늘 못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무르익히고 난 다음에 다음번 모임 때는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자원을 좀 더 심화 연구하고 그래서 매핑을 해서 그 매핑 자료를 가지고 어느 도시에서 우정 관광을 오시겠다면 저희 입주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유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탁삼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체험 학습 형태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단장면 산해면 산 외면 쪽으로는 자원서당하고 해상서원 그리고 표준산 납주전 탁삼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좀 하고요. 무한 초록 쪽은 사실 저희도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단타해서 저희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가지고 래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봉서원하고 어변당하고 남계서원 쪽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삼남진하고 상남 하남 쪽으로는 자문간지 상강서원 납주제 지금 저희들 그 태로 가산지의 그 외래종 물고기를 갖다가 채취하는 이걸 갖다가 미랑 시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저희들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모든 참가자 가족들을 초빙해가지고 밀양시 자체를 홍보도 하면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나 추진했고요. 두 번째는 위양지가 원래 봄 하면 항상 입합하잖아요. 그죠? 여름에 가볼만한 위양지라는 그 타이틀을 저희들이 고목 이야기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고목 스토리 지금 위양지 안에 있는 통강의 데크 작업이 새로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꼭 남천 우리 밀양 시민 자체를 갖다가 어르신들하고 우리 젊은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잔치 비슷한 행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여름을 수박을 먹고 여름을 이겨냅시다라는 그런 차오청이 이런 테두리로 맞춰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게 이제 데크 자체도 지금 새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거리를 보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좀 당황해서 급하게 저희는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저희 육조는 이제 청년들이고 그리고 좀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좀 젊은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북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제 작은 북카페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카페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제작하면 어떨까까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상은 해가지고 문화활동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1과제, 2과제가. 네. 그 다음에 여기. 관광지와 연계한 카페나 커피숍이 그렇게 연결짓는 맵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광지나 어떤 유적지나 명승지는 또 그 나름의 성격에 맞는 그런 카페가 생길 것 같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맵핑을 해서 어떤 문화와 어떤 카페가 어울리는지 거기에 가면 그런 카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에 자세한 것은요 저희가 단체 톡에서 한 번 더 의논해서 다음 주에는 맵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나 그다음에 관광
그 안내판에 있는 그런 이야기는 지양하고 그 다음에 조금 숨겨진 이야기 그 들으면 좀 호기심이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할까 그렇게 의논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정자들이나 수학들 여기는 교육이나 다들 각자가 가지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더 상상하시고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하신 거 테두리 안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니면서 갑자기 번뜩번뜩 생각나시면 단톡방에 올려서 의견들을 올려서 같이 공유하시면 더 좋은 다음 만남이 되지 않을까. 남의 자리에 와 있다 보니까 자리를 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지메고코셉에서는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